안녕하세요. 네, 헤세드 가족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지난번에 부회 이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. 그걸 또 제가, 말씀드린 부분들은,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. 그랬을 때 하나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봤잖아요. 그런 부분들은, 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또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고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또 그 가운데서 어, 그나마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는 그죠 그런 어떤 희망을 품었었는데 기도해 보니까 아니더라. 실제 거의 한 6개월, 1년 지나서 이제 기름이 석유가 없다. 이렇게 판결이 났고 그 외에 또 어마어마하게 또 공격을 받게 되었죠. 그죠? 네. 자,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들을 미리 알게 해 주셨습니다. 실제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또 기대도 가졌던 부분들도 있었어요. 그런 어떤 산유국의 꿈,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아무런 이런 자원들이 없는 우리나라에게는 꿈 같은 정말 희망상 같은 그런 부분들이죠. 이제 그래서 또 제가 기도를 해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고요.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약간의 또 주제가 되다 보니까 부어에 대해서 조금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던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. 제가 또 그 석유가 아니면 또 무엇이 또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부강하게 만드는지 지금 그 당시엔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. 그죠? 갑자기 주가도 이렇게 폭락도 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는 다 올라가는데 전 세계에서 거의 뒤에서 두 번째로 올라가지 않는 거의 뭐랄까 수익성이 거의 없고 발전이 거의 없는 주식 세계에서는 거의 외면당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였었어요. 자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12월 10일 날짜로 이렇게 삼성전자가 한 5만 얼마대, 5만 2천 원인가? 네, 5만 천 원대였네요. 5만 천 원. 네, 지금 15만 2,300원이죠. 3배 정도 올랐습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름 부음을 우리나라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축복하고 계시더라라는 부분들입니다. 그건 또 좀 이따가 왜 그럴까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린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. 일반적인 그런 부분으로 또 해석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. 좀 더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 또 하나님 입장에서 또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. 자, 우리나라는 그 대만에는 그 위탁 생산을 하죠. 근데 우리나라는 직접 반도체 설계도 하고 또 위탁 설계도 합니다. 위탁 설계를 파운드리라고 하잖아요. 대만의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매니팩처링 뭐 코퍼레이션 그래요. TSMC 그런 회사가 있죠. 워낙 잘 나가고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분야만큼은 탁월하게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몇 배나 더 탁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. 우리나라는 매몰에서는 강세이지만은 이런 어떤 칩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무래도
대만에게 좀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죠. 만약에 그 계속 위기가 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모든 부분들이 뭐 주저앉게 되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아무것도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이것마저도 안 되면은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계속 뭔가 좀 부흥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보여주셨습니다. 뭐 특히 이런 어떤 이유들이 있죠. 예, 빅테크 부분들이 잘 되게끔 해주시는 그런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어떤 역사를 무엇 중심으로 보고 계시느냐. 물론 뭐 우리의 인류의 그 구원과 구속사 중심으로 좀 보지만은 그 중심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? 이스라엘이더라고, 이스라엘. 네,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중요하고요. 지금 이스라엘을 정말 도와주는 나라는 누구일까요? 뭐 진짜 뭐 혈맹 같은 우방 지면전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. 미국의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미국 이런 또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막 이렇게 후원하고 막대한 자금으로 로비 활동도 하고 아무튼 상당 소수의 유대인들이 미국의 모든 정계나 또 뭐 이런 어떤 자금 이런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을 거의 좀 상당 부분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한 미국이 지금 가장 절실히 구하는 기술들이 뭘까요? 반도체. 이런 어떤 칩 설계 이런 부분들이죠. 이것을 그러면은 뭐 적국인 뭐 중국한테 손을 벌릴까요? 그러지 못하죠. 그러니까 지금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하고 대만에 이렇게 뭔가 협조를 얻게끔 하고 또 뭔가 공생하게끔 하고 또 그것이 그 미국에서 생산하게끔 하려니 당연히 대만과 또 우리 대한민국은 같이 그 어떤 일정 시간까지는 잘 되게끔 축복해 주신다. 그건 이래 돌고 돌아보면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. 세계 역사 중심이 굉장히 좀 보면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. 뭐 하나님께서 뭐 그런 어떤 좀 구속사적인 부분으로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뭔가 역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계시록에도 계속 이제 유대인에 대한 부분들 뭐 14만 4천 명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도 돼 있고 그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만큼 좀 유대인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못 박은 이런 민족이지만은 또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선택받아야 되는 뭐 미리 또 선택받은 민족이기도 하지만은 마지막에 구원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또 약속을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져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이렇게 옆에서 목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목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물론 뭐 저는 그 공학을 했잖아요. 전자공학이고 또 석사도 이런 부분을 통신 분야까지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줄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라면은 뭐 하룻밤 날밤새도 모자랄 정도로 또 제 나름대로는 또 그 이론과 뭐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노하우들은 좀 있어요. 어쨌든 그것도 또 나중에 조금씩 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. 아무튼 하나님께서
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빅테크 부분에 대해서 축복하고 계시더라는 뜻이 바로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과 또 그것을 돕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쓰임 받고 있다. 물론 우리나라도 쓰임 받고 있는 또 독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우리는 또 이 아시아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부흥 부분에 또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외에 또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미국을 돕는 그런 우방국으로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북한과 또 심지어는 중국과 또 다른 이런 일본뿐만 아니라 뭐 여러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만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교 센터의 중심으로 세우신 그런 부분들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재정도 좀 튼튼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문화나 뭐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거부감 없게끔 하는 그런 밑바탕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부분들입니다. 뭐 정권이 어땠든 저쨌든 간에 그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산업 전반이나 문화 전반을 조금씩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제 빅테크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했었을 때 하박국 3장 2절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.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.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.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.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. 이게 이제 우리나라 빅테크에 대한 말씀이에요.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. 이게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실 때 부응되겠구나. 수년 내에 이게 지금은 뭐 완전히 풍지박살나고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제일 안 오르는 증시, 다른 나라 다 오르는데 외면받은 그런 시장. 이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고 계신다. 그리고 또 진노 중에도 이게 중요해요. 진노 중에라도 정권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을 축복해 주고 계신다라는 부분들.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정권은 굉장히 세상적인 말로 럭키비키한 거죠. 그냥 뭐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자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아무튼 혼자서 이 정권은 그냥 자기 뭔가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. 오늘 날짜로 이렇게 주식이 5,000포인트나 이제 올라갔다고 우리나라 사상 최초죠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주께서 진노 중이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응답이 또 이렇게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자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게 또 이런 LG나 SK 하이닉스나 또 삼성 또 현대 이런 여러 가지 또 빅테크 기업들 또 있지만은 또 중소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어떤 우리나라를 앞으로 먹여 살 기술들이 뭐 있습니까? 라고 물었을 때 이건 좀 논란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한테 또 전 세계에 또 획기적인 기술들을 또 허락하시는 것을 저한테 또 보여주셨어요. 아무래도 제가 또 공학 베이스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또 보여주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은 되어집니다. 자, 그 가운데서는 하나가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. 이건 옛날부터 이게 진짜니 가짜니 좀 말들이 좀 많았었죠. 결국 나중에는 가짜 논란이 한참 있고 사기꾼 논란이 있다가 또
진짜 이더라라는 부분. 그럼 그게 검증해 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점점점 뭔가 현상은 나타나는데 이 설명을 못하네.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이게 뭐 특허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아무튼 굉장히 구설수도 많았고 힘들었습니다. 뭐 아무튼 요런 어떤 현재로는 어 아직은 그 뭐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뭐 좀 구성돼 있는 뭐 또 이런 기업이라지만 이제 막 시작할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굉장히 우리나라를 먹일 수 있는 미래 기술 부분들이 또 하나 준비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또 이런 어떤 초전도책 분야에서 또 하나가 나올 거라는 것들을 또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좀 응답을 주셨던 부분들입니다. 아까 말한 대로 삼성은 지금 뭐 15만 2,300원, 뭐 또 그 당시에 24년 12월 10일 날짜를 보니까 5만 1,000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. 3배 정도 올랐죠.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 안 합니다. 네, 오해 마십시오. 한 주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.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.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돈도 없기도 하지만은 그냥 순수하게 우리나라 좀 살려주십시오. 궁히 여겨주십시오. 그 아니 석유라도 안 터지 뭐 다른 거라도 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응답을 주셨던 부분이라서 전 그걸로만 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 위기에서 뭐 정권이 어떻게든지 간에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입에 풀칠을 하고 밥 먹고 살고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계속 허락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감사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. 또 그 이면에는 결국은 미국에 또 협력하기 위해서 또 미국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. 자,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진행되고 있더라라는 부분이고요. 자, 그다음에는 초전도체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술들은 뭐 고온 초전도 뭐 선제 또는 응용 기술들이 있고 또 상온 초전도체 연구 이런 부분의 분야가 또 있고요. 또 핵심 소재 개발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거의 희한하게도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 레벨 수준에 와 있어요. 네, 그래서 뭐 일단은 이런 어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술들은 다 보유하고 있더라. 각 분야마다.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부분들입니까? 뭐 이런 어떤 회사들 명이 뭐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뭐 이런 관련 부분들의 회사명은 한번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서 찾아보시도록 하고요.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. 전 투자란 말 아니에요. 주식 투자란 말이 아니라 그냥 제가 받은 우리나라 앞으로 부강하게 하고 조금 더 발전하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. 여러분들은 뭐 그냥 참고로 뭐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것 때문에 뭐 주식을 뭐 전재산 빚내서 뭐 투자하고 이러지는 마십시오. 그냥 그거는 제가 바라는 부분들은 아니고요. 어디까지나 또 제가 응답받은 부분에 대한 간증이다 보니까 실제 그때 받고 지금 그 삼성은 지금 3배나 올랐잖아요. 그리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흥을 또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진짜 궁유하게 여겨주셔서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. 물론 좀 지금 기형적이긴 하죠. 몇몇 이 하이테크만 잘 되니까 그러니까요. 그게 참 이게
누구 때문에 잘 되게끔 하신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초전도체 부분도 이게 또 중요해요. 왜냐하면은 이 분야의 기술이 그 전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손실 전력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핵심 기술들이거든요. 지금 뭐 AI니 뭐니 이런 것들 칩 설계 뭐 전부 다 우리나라에다 공장 세우겠다 전 세계가 뭐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력 부분들. 근데 그 전력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뭐 굉장히 딸리니까 어찌 보면 있는 것을 손실이 덜 나게끔 하는 그런 기술도 중요하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기술들은 이런 어떤 초전도체의 어떤 기술들 통해서 그 전력 손실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끔 하면은 어마어마한 전력이 세이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예, 뭐 발전소 몇 개를 안 지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꿈의 기술이다라는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 있다. 자, 그런데 제가 받았던 시점이 12월 10일 정도라서 욥기 8장 2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. 이때도 계속 논란이었어요. 논란이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맞니 틀리니 그 가짜니 사기니 뭐 검증이 됐니 안 됐니 뭐 왜 특허는 냈는데 왜 뭐 시연은 아니 하니 안 하니 아무튼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진짜인지 긴가 민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. 그런데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은 그것이 진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어떤 기술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어떤 특정 기업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한 전반적인 산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잠언 8장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. 자,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일단은 이게 결국은 그 진짜냐 가짜냐 있었을 때 진리 진짜다라는 부분들. 이게 뭐 어찌 보면은 도박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아, 이거 가짜야. 가짜라고 믿으면 끝까지 가짜라고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그 논란이 있을 때도 이 말씀 보고 아, 이거는 진짜 미래에 우리나라를 먹일 수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아직 주식은 보니까 다행히 뭐 이 관련된 주식들이 있잖아요. 그 삼성이나 이런 건 3배나 올랐는데 요거 관련된 주식은 뭐 뭐 그때나 24년도 때나 지금 26년도 때나 거의 뭐 별로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. 뭐 아무튼 이거는 또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들. 그래서 생각보다 뭔가 좀 그냥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또 먹여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실질적으로 이 정부 내에서 5년 정도 투자 상용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. 이제 올해부터 시작한대요. 2026년부터 35년까지 이제 점점점 어떤 10%씩 이렇게 성장을 좀 예상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합니다.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것이 제대로 구현된다면은 앞으로였던 중국이 쫓아오지 못한 이런 어떤 신기술 가지고 향후 진짜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.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중국도 옆에 있지, 러시아도 있지, 북한도 있지, 진짜 아무도 안 도와주면은 딱 그냥 공산화되기 딱 좋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이 무시 못할 기술들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물론 우리 국방도 굉장한 것들이 있지만은 국방력도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미국이 이게 그 공산 국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. 이런 모든 자원들이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돕게끔 만들고 또 미국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돕게끔 해서
우리나라도 또 부흥의 한 축을 감당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공산화되는 길로 가게끔 안 만드시고 어쨌든 궁휼히 여겨 주셔서 또 이렇게 부흥케 하시는 산업 부분이라도 이렇게 부흥케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.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 정치만 잘 되면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잖아요. 아무튼 또 그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제가 또 기회 되면은 그럼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기회 되면 받은 말씀들을 토대로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